집에 들어온 지 며칠째 강승우는 강재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에는 허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과 강세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거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무렵 강승우는 몰래 방을 나와 강재인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있던 강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문 닫고 들어와. 네가 올 줄 알았어. 승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문을 닫고 다가가 앉았습니다. 누나, 진짜 기억 잃은 거 아니었어? 강재인은 조용히 베갯님 밑에서 보이스펜을 꺼내 승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꼭 들어. 아빠 돌아가시던 날, 그날 있었던 일 다 들어있어. 나도 누군가에게 죽을 뻔했어, 승우야. 나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널 믿고 말하는 거야. 녹음기를 켠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강규철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울부짖는 강규철의 목소리 그리고 황기찬의 차가운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넌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황기찬이 아빠를 어떻게 죽였는지 직접 들어봐. 강승우는 손에 쥔 보이스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누나, 이거 어디서 났어? 강재인은 강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진실을 남기기 위해 남겨놓은 유품이야. 그때 그날 황기찬이랑 아빠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담겨있지? 이제 너도 알아야 돼. 이 복수 나 혼자서는 못해. 순간 승우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강재인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너마저 다치게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다 기억을 잊은 척하고 있어. 나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승우는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황기찬 이 새끼 절대 가만 안 둬. 누나, 혹시 고모도? 강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모도 몰라. 그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강승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걸 경찰에 넘겨? 아니면 복수해? 강재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경찰? 황기찬이 이미 돈으로 다 입막은 것 같아. 법으론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야 돼. 승우야, 내가 내 옆에 도와준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강승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 나도 누나랑 함께야. 내가 끝까지 누나 지켜줄게. 우린 가족이잖아. 다음 날 강승우는 굳은 얼굴로 도윤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들며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강승우 대리,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강승우는 말없이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 누나한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보이스펜도 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들었다면 이제 뭘 할지 알고 오신 거겠네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지금 연기 중이에요.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황기찬의 집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선 더 이상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물었습니다. 각오는 됐나요? 이 싸움 생각보다 훨씬 더럽고 오래 걸릴 겁니다. 승우는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저 복수하러 온 거 맞습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누나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요. 도윤은 전화를 걸었고 20분 뒤 정호성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강승우를 본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승우 대리, 무슨 일이야? 강재인 씨는 괜찮아?
승우는 바로 녹음기를 꺼내 오성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황기찬이랑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사실상 살해당한 겁니다. 오성은 표정이 굳어지며 녹음을 들었고 끝나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기찬, 그 자식 진짜 인간도 아니네. 강승우 대리, 어떻게 할 생각이야?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 본부장님, 그리고 정 대표님. 저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나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두 분과 함께 움직일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재인 씨도 동의하셨나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지금 당장 나서서 움직일 수 없어요. 황기찬, 그 사람 눈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대신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성은 조용히 승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셈이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들, 그 어떤 것도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 확보, 지분 회수, 여론 전환 다 각본 짜야 해요. 승우는 눈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각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 역할은 고모를 설득하는 겁니다. 도윤과 오성은 동시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밀한 상무를? 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황기찬 편에 서 있지만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아마 조건은 있을 겁니다. 오성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건? 돈인가? 아니면 자리? 승우는 말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앞세워 YL그룹을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 고모는 우리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래하겠다는 거군요. 좋아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군요. 강승우는 다음 날 강미란을 찾아갔고 강미란이 서류를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승우? 웬일이니? 강승우는 굳은 얼굴로 다가가 말없이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니? 녹음기야? 강승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안에 아버지 마지막 목소리가 있어요. 미라는 의아한 얼굴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들려오는 목소리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오빠 맞지? 그리고 이 목소리는 황기찬. 강미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니? 승우야, 이거 조작된 거 아니지? 넌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승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줬어요. 사실 누나는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연기였어요. 그리고 이 녹음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회장실에 있던 보이스팬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 남겨두었던 거예요. 누나는 지금까지 혼자 그걸 안고 버텨왔어요. 하지만 누나가 저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황기찬 그 자식이었습니다. 미라는 이마를 짚으며 휘청였습니다. 아니야, 황 회장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고모는 지금 황기찬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는 누나가 기억을 잃어버리자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린 다 무너집니다. 승우의 말에 미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등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황 회장한테 속았다는 거니? 내가 오빠의 원수랑 거래를 했다니. 미란의 어깨가 떨렸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생각이니? 경찰에 넘길 거니? 아니면 너도 복수할 거니? 승우는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누나 혼자선 힘들어요. 정 대표님이랑 김도윤 본부장님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고모만 남았어요.
미라는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승우야, 네가 회장이 되는 거야. 그 자리는 강재인이 아닌 내가 앉아야 해. 그럼 나는 내 편에 서겠다. 승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아버지의 복수는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천천히 앉았습니다. 좋아, 승우야. 내가 가진 집은 전부 줄게. 대신 절대 후회하게 하지 마라. 나는 그동안 정말 YL을 지키려고 버텼어. 승우는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볼 겁니다. 두 사람의 거래는 그렇게 확실하게 맺어졌고, 강미라는 지분 이전 계약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정호성은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김도윤은 그 옆에서 서류 내용을 조용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말없이 사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 아이가 이끌어가는 YL을 나도 봐야 하니까요. 오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미라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가족을 믿기로 했어. 승우가 아니라 재인이를. 제안은 내가 했지만 결국 재인이는 회사보단 복수를 택했어. 그걸 본 순간 모든 게 정리됐고, 도윤은 조용히 미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 씨는 강승우 대리가 회장이 되는 조건으로 이 지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회장 자리는 강승우 대리에게 넘기겠다고요.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지분 강재인 앞으로 모두 이전하세요. 대신 회장직은 강승우.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최자영은 병원에서 강재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악화되었다는 말에 강재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약 잘 챙겨 먹고 관리 잘하면. 자영은 말없이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나 더 늦기 전에 너한테 다 넘기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YL그룹 지분 다 너한테 줄게. 내가 기억을 모두 잃기 전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제이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엄마 기억만 잘 지켜줘. 자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이 회사를 지켜야 돼.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잃은 사람들 그 의미를 지키려면 내가 이겨야 돼. 그리고 이 지분은 그 무기가 될 거야. 그렇게 자영의 지분까지 넘어오며 강재인은 단숨에 51%라는 절대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성은 자신의 지분도 이미 이전 절차를 마쳤고 오성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다음은 주주총회죠. 공식적으로 황기찬 회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YL그룹의 주주총회 현장엔 그룹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 단상엔 황기찬이 회장석에 앉아 여유롭게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서류를 들고 단상 앞에 섰고 마이크를 조정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DH홀딩스 소속 김도윤입니다. 금일 안건에 따라 황기찬 회장의 해임안을 제안합니다. 정호성이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그룹 내의 사적인 인사권 남용. 둘째, 저희 사무실에서 도청기가 나왔음에도 은폐하였습니다. 셋째, 회계 조작과 공금 횡령 혐의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황기찬은 비웃듯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사님들 참 어이없는 주장 아닌가요?
투자사가 갑자기 이런 억지를 들이밀다니.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우성이 조용히 태블릿을 들어 단상에 연결했고 스크린이 켜지자 그 안엔 김도윤이 꺼낸 USB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비서실에서 발견된 회계장부 조작 기록이었고 이어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엔 도로에 서 있는 김도희를 차량으로 친 후 운전석에서 황기찬이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김도희 대리 사망 당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원본입니다. 법원 감정 결과 조작 없는 원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좌중은 술렁였고 한 의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황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김도윤 본부장,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황기찬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들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도윤은 더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규철 전 회장의 사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증언과 녹음 파일이 확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우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 여러분, 더러운 과거에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YL그룹을 맞이할 것인지. 회의장은 정적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채 가라앉았고 황기찬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 이거 계획된 모략이었군요. 다짜고 친 거잖아. 강재인, 그 계집애가 뒤에서 다 꾸민 거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재인 씨는 당신이 무너뜨린 가족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이제 모두가 마주한 것입니다. 회의장 안 긴장 속에 한 이사가 투표 상정을 요청했고 마침내 황기찬 회의만이 정식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투표함이 돌고 이사들은 침묵 속에 하나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회의장 문이 양쪽으로 열리며 정복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수사과장은 단상 앞에 선 황기찬을 향해 영장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뇌물수수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다 조작이야. 경찰은 저항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고 미라는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재인은 차가운 시선으로 황기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만든 결말이야. 황기찬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강세리, 세리야, 도망쳐. 그 목소리는 그대로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이미 지호의 손을 붙잡고 공항 라운지에 도착한 상태였죠. 황기찬을 무너뜨리다니 안 돼. 난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우리 지호까지 뺏길 순 없지. 강세리는 항공권과 여권을 재빨리 확인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호야, 엄마랑 여행 간다고 했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무조건. 알겠지? 어린 지호는 무언가 눈치채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한 그들은 곧장 비행기에 탑승했고 몇 시간 후 강세리 이름으로 된 출입국 기록이 인터폴 시스템에 포착되었습니다. 김도윤은 경찰과 통화를 마치고 강재인에게 말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이미 유럽행 비행기 탑승했어요. 강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은호를 그렇게 만든 그 여자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폴에 이미 송환 요청 들어갔습니다. 여권 추적, 비행기 착륙 직후 체포 명령까지 연동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틀 후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게이트를 나오던 강세리는 당황하며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경찰? 경찰 맞아?
갑자기 들이닥친 프랑스 경찰들과 인터폴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국제법에 따라 긴급 체포됩니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고 지호는 그 곁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무너지는 숨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자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체포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입니다. 강재인은 긴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강세리까지 무너졌네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